기록학이 뭔지 잘 모르시죠? 기록학은요, 기억을 아주 잘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에요. 기록학의 노하우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되뇌이고, 기억하기 위해서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든 일이든 일상이든 쭉 그것이 기억에 남으면요, 자신의 능력이 정말 폭발적으로 발휘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끝까지 보시고요, 기억법 노하우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많은 걸 기억하고 있고, 그 기억하고 있는 것을 막 종합하는 거야. 그것을 종합한 다음에 어떤 문제를 푼다든지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런 아주 능력이 출중한 자신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기 것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초등학교 초년인데 어딘가 내가 꼭 가고 싶었어. 그래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아는 것을 토대로 막 생각하면서 버스 타고 등등 해서 목적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때 그 기쁨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에 잘 돌아왔어요. 이런 거는요, 꼭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는답니다. 자, 요 예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는요, 자기가 기획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경험이 기억으로 남는 것은 자기 것이 기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은요, 반복적으로 되뇌이는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것이어야 하고요, 그걸 반복적으로 되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만 아시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쉽게 기억하고, 그 기억한 것을 나중에 종합해서 폭발적인 능력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 한번 생각해 보죠. 책을 읽어요, 텔레비를 봐요, 강의를 들어요,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자기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을 머릿속으로 되뇌어 보면서 기억하려고 노력해보는 경험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청소년 복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교수님이 막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청소년 복지라는 말이 자기가 뭔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청소년의 성장이라는 것은 자주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엄청 중요한데, 청소년들에게 국가가 여러 가지 복지 정책으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막 시행해버리는 거죠. 이게 청소년이 자주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청소년 복지 정책과 청소년의 성장의 자주성,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자기 생각이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들었어요. 이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것이 생기면 기억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이방인이라는 소설에 대한 해설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메르소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때 신부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설교를 해요. 그때 메르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부의 설교가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햇빛이 너무 따가워서 총을 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메르소의 말처럼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고 행위를 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거 부조리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의 소설을 읽고, 아, 부조리라는 건 이런 상황이구나, 이 부조리의 상황에서 인간의 대응이라는 건 참 어처구니 없을 수 있구나, 이런 이해를 자기가 했어요. 그러면 메르소의 마지막 행위와 부조리라는 단어는 절대로 여러분들 머리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겁니다. 기억으로 강하게 남을 것이라는 거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읽을 때나 TV를 볼 때나 어떤 경험을 할 때나 그것이 자기 것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기억법의 첫 번째로 이어져 가는데요. 기억법의 첫 번째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메모를 해두라는 거예요. 기록을 하라는 거죠. 이 기록하는 행위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손으로 써봄으로써 뭔가 머릿속에 하나의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그냥 들리는 것을 막 쓰지 않잖아요. 머릿속에 들어와서 한번 자기 것으로 바꾸어 준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하는 자기의 생각이 토대가 돼서 메모를 하기 마련이에요. 이 행위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 됩니다. 자, 기록을 많이 해뒀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기록을 해뒀어요. TV를 보면서 기록을 해뒀어요. 내가 여행을 하면서 메모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해뒀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버리시면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를 버려버려요.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얘를요, 가끔 끄집어내서 메모한 것을 읽어보는 거예요. 쭉 읽어보고 아하, 그랬었지, 그랬었지 하고 자기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을 머릿속으로 되뇌어보는 작업을 두 번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처음에 자기식으로 이해해서 자기의 생각을 만들어낸 게 출발이라면 걔를 기록함으로써 첫 번째 기억의 담금질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록한 것을 다시 자기가 보고 그것을 되뇌어보는 것은 두 번째 담금질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겠어요? 당연히 뱉어보는 거죠. 말을 해보고 글을 써보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죠. 처음에 어떤 상황에 자기가 접했어요. TV를 보거나 제가 쭉 얘기한 대로 강의를 듣거나 또는 어떤 경험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 친구와 얘기할 때나 그것을 듣고 항상 자기식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식의 생각이 떠오를 때 그때는 키워드를 위주로 기록을 해봅니다. 첫 번째 작업. 기록을 해본 것을 그날 밤 또는 그 다음날 또는 시간이 났을 때 다시 한번 생각을 상기해보는 거예요. 자극 2죠. 그 상기해본 것을 토대로 해서 일기를 써봐도 좋고요. 또는 논문처럼 두세 단락으로 자기의 글을 써봐도 좋고요. 친구와 술자리에서 자기가 생각해왔던 것을 말을 해봐도 좋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자극이에요. 이 1, 2, 3의 자극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정말 많은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글을 써본다든지 말을 해본다든지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걔를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생각 노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메모한 것을 보고 생각 노트를 작성하시면 아주 효과적이라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실행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기록학자가 기록하는 얘기를 해야지 왜 기억하는 이야기를 해? 아닙니다. 우리가 기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억을 머릿속에 충분히 담아두기 위해서 그래요. 머릿속에 기억을 담아두고 그것을 종합해서 어떤 일에 대응을 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리포트를 쓴다든지 심지어는요, 말을 하는 것도 기억된 지식의 총체를 종합해서 그것을 잘 풀어내는 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 읽는 것, 듣는 것, 그 모든 것을 기억에 남겨두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제가 기억법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기억법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노하우를 서로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함께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댓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